자, 안녕하세요. 내 비단길 캡틴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소설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뭐, 제목도 없고, 그죠? 제목도 없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저도. 근데, 일단은, 정말 소설이다 생각하고, 한번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월남전, 베트남전 때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때는 1955년부터 1975년 사이에 있었던 베트남 전쟁 당시로 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베트남하고 전쟁을 할 때, 그때는 대한민국도 그때 우리가 또 전쟁 직후고, 그죠? 6.25 전쟁이 끝나고 또 직후인 상태였고, 당연히 경제가 좋지 못할 상태였겠죠? 베트남에서 이렇게 월남전을 미국이 하면서 우리 경제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던,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그때쯤에 저도 전후에서 이렇게 태어났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공부한 대로 보면은 그렇다. 우리도 경제 개발을 할 때였기 때문에 경제 개발을 하려면 돈이 필요했겠죠. 그때 미국이 베트남에서 이제 고전을 하고 있을 당시였는데 한국군이 참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미국의 뭐 이쁨을 받았지, 그죠? 그러면서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뭐 이런 등등의 건설권을 미국을 통해서 따내면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는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던 거고, 그런 시기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 7월 달에 윌리엄 노저스 미국 국무장관이죠. 국무장관이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미국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베트남전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자. 그 당시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 때였겠죠. 그때 미국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동맹이고 우방국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같은 자유진영 국가를 미국이 포기하는 거를 봤어요. 발을 뺄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 우리도 똑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북한과 전쟁이 다시 발발하게 되면,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 전쟁한 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을 당시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 자기네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베트남전에서처럼, 그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박정희 대통령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은 언제든지 우리를 버리고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자주국방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북한이 밀고 내려올 때 미국이 떠나버리면, 생각해봐봐. 중국하고 소련은 북한을 도왔잖아, 6.25 때도. 그렇게 해서 같이 밀어 내려오면, 미국이 철수해버리면 우리가 무슨 수로 버텨. 그죠? 우리가 버티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핵밖에 없다. 그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우리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북한의 입장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북한도 살아남고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우리한테 뭐 경제도 안 돼, 또는 군사력으로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한 것이 핵 개발이었던 거죠. 그지? 그 당시에 우리의 입장도 똑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러고 있다가 1976년도 10월 달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프랑스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을 해요.
미국이 하는 것마다 건건이 시비 걸고 태클 걸고 하던 게 프랑스예요, 프랑스. 지금도 그렇고요. 하는 것마다 딴지를 걸어. 프랑스와 원자력 핵 개발을 추진을 합니다. 예. 그때 뭐, 제 기억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프랑스로 유학을 가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마,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1978년도, 고로 한 2년 후죠. 뭘 개발하냐면, 우리나라에서 9월 달에 사거리가 180km인 날아가는 배꼽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성공을 해요. 근데 미국이 화들짝 놀랬지. 그 반대를 해요. 우리는 이 당시에 핵도 이미 개발을 하고 있었지만 미사일도 개발을 하고 있었다. 왜? 핵만 있으면 뭐해? 핵을 미사일에다 탑재해서 쏠 수 있는 뭔가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미사일도 개발을 하고 있었다. 배꼽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결국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이 당시 미국은 아무리 우방국가라 하더라도요, 우리의 동맹이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핵 개발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취했을 당시였어요. 단호하게 버리든가 오히려 죽여버리든가 그 정권을 그런 모습을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위험한 핵 개발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 결과 제 개인적으로는 소설이니까 12.6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소설을 이어가 볼게요. 이 당시 70년대에는요, 핵 개발하던 지도자들이 많이 죽어나가던 때였어요. 미국은 핵을 개발한다라는 건 자기들한테 도전을 한다. 그죠? 핵 감축, 뭐, 소련하고도 그런 얘기가 막 오가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게 우방이든 적이든 간에, 핵을 개발하던 지도자들은 이상하게 많이 죽어나가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뭐, 거기까지, 일단은, 소설의 앞부분을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상황이다. 그 당시에 미국과 일본은 뭐 하고 있냐면 무역전쟁을 하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이후에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그 당시 최고의 경제 대국은 일본이었어. 미국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상황이라 당시 미국과 일본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도자 요게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고 그 당시 지도자들이 누구였는지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나라가 위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이유로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핵 개발을 하던 시기에 마침 일본도 핵 개발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희한하게. 그때 일본의 총리가 바로 사토 에이사쿠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조금 희한해요. 희한하게도,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이때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평화 3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 였어. 근데 핵 개발을 했어. 그죠? 한마디로 미국한테는 우리는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뻥을 친 거지. 뻥을 치면서 뒤로는 조심스럽게 핵을 개발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독일의 대빵이 하이니 리프케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정치인들을 만나게 돼. 그 사람들을 만나갖고 어떻게 독일 가서 핵 개발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내외가 독일에 가서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된 광부들과 간호사들, 그죠? 그 만나서 막 울먹이면서 하던 그 상황을 기억 많이 하는데 언론에도 많이 나오니까, 물론 그 이후로도 간
있고 가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진짜 독일을 방문한 목적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핵 개발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다. 뭐 소설이니까, 그죠? 그때 라이니 리프케라는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냐면 나치 정권 때 정치를 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치 인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치 인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때 그 당시에 일본의 대빵은 사토 에이사쿠라고 그랬잖아요. 일본 제국. 일본 제국주의, 일본 제국의 전범으로 재판을 받았던 키시노부스케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이고, 이 키시노부스케는 일본 제국 때 만주국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죠? 그런데 이 키시노부스케는 박정희랑 친분이 있었고, 그죠? 박정희는 만주 사관학교에 있을 때 키시노부스케도 만주에 있었는데, 그 당시는 뭐 어떤 관계였는지 알려진 바가 없으니까 확인할 수 없으나, 박정희 대통령이 된 이후에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로 보여져요. 그치? 그래서 뭐 지금 뭐 친일판이 어쩌니 뭐 그런 얘기인데 맞는 것 같아. 거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위해서 추진한 핵 개발을 누구하고 한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야?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싸웠던 일본. 그죠? 일본 제국주의. 일본 제국. 그 다음에 독일. 나치 세력. 그죠? 이 사람들과 손을, 잡은 꼴이 되었던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펄쩍 뛸 일인 거지. 그것도 일본과 미국의, 뭐 2차 세계대전 이후니까, 친미 정부, 친미 인사들도 분명히 심어뒀고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 대항했던 나치 정권, 그리고 일본 제국, 뭐 정권, 그죠? 이렇게 연결된 정치인들과 손을 잡았다라는 것. 그리고 미국이 가장 싫어했던 그 당시에 핵 개발을 추진했다라는 것.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좋게 보였을 리가 없겠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다고 보는 이유가 핵 개발 때문이다라고 뭐 소설을 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당연한 건데 핵 개발 자체도 문제였지만요. 그 핵 개발을 누구하고 추진했느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했느냐, 이건 더 큰 문제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실질적으로 일본의 도움으로 자금과 기술을 확보하고 진짜로 핵 개발을 시작해버립니다. 이 사람 알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막 밀어붙이고 추진력. 거기에 핵만 있으면 뭐하냐. 미사일이 있어야지. 그거를 탑재해서 발사할. 그죠? 그래서 미사일 개발에 성공까지 해버리는 거죠. 미국의 비협조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바뀌게 돼버려요. 그죠? 미국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막 소환했어요. 이제 그걸 다 알고 나면 미사일까지 성공하고 이러니까 미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야 빨리 들어와 소환을 했어. 근데 박정희 내가 왜 가? 네가 와. 보고 싶으면 뭐 이런 식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로 카터 대통령이 한국으로 왔어. 네가 오라 그러니까 진짜 왔어요. 뭐 그 미국 입장에서는 급한 거거든. 뭐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우표 같은 거 수집하고 했을 때 카터 대통령 방한기념 우표 이 기억이 나. 기억이 나는데 그거였던 것은 그치 이런 내막이 있었던 거였다라는 거는 몰랐지. 그죠? 저도. 이때 미군 철수한다는 얘기까지도 막 나오고요. 막 상황이 되게 갈 테면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험악한 상황까지 갔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런 일이 벌어지다가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돼요? 사망하게 됩니다. 12.6 사태 때.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핵 개발은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시 일본은 일본 내에서 핵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미 군정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대놓고 핵 개발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을 통해서, 그죠? 한국 땅에다가, 한국의 경제 개발을 빌미로, 한국 땅에다가,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 그죠? 그래서 한국 땅에다가 몰래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한국과, 그 당시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돼? 이권 관계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때 우리나라에 뭐가 중화학공업이라든가, 그죠? 철강, 또지 비료공장, 뭐 이런 것들이 막 세워지면서, 갑자기 발달을 하게 된 겁니다. 농업국가에서, 그지? 중화국가로, 중화공업, 공업국가로 발달하는 계기가 바로 요거였던 거예요. 일본과 한국의 정치권에서 이권이 맞아떨어졌고, 그거는 뭘로? 핵개발로 이어졌던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일본은, 이제 우리를,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었던 거죠. 아이러니한 것은요, 결과적으로 일본이 핵개발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지금의 산업화, 경제적인 성공은 있었을 수가 없다. 그죠? 일본이 당시 우리를 도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딴 사람이었으면 또 그것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박정희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인맥 때문에. 그지? 소위 말하면 친일파. 그래, 친일파였기 때문에. 일본과 가까웠고 그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딴 사람은 못 믿지만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있었던 거고, 박정희 입장에서도 또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고 핵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손 내밀 데가 없었던 거지. 그죠? 그래서 이권이 맞았다라는 거죠. 이해관계가. 그지? 자,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나와. 일본이 핵 개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의 지도자가 박정희였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 당시 일본은 황금 경제 시기였기 때문에요. 돈이 넘쳐 흘러났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 그죠? 이게 가능했던 이야기죠.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가 성장하기에, 경제 성장을 하기에 딱 좋은 상황들이 딱딱 들어맞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다리가. 그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그 결과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건데, 핵 개발을 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사토 에이사코,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인데, 요거 보시면은, 자, 4번이나 총재를 했고, 뭐, 총리재임 기간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돼 있고요. 1974년도에 핵무기를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라는 비핵 3원칙을 내세운 공로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했다. 하지만 뒤에는 비밀리에 독일의 핵무기 공동 개발 의사를 타진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갔던 이유도 여기 일본하고 독일하고 쿵짝쿵짝 뒤로 핵 개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독일을 가서도 지원을 받아라. 도움을 요청해라. 일본도 도움을. 그러니까 이 삼각 공조가 만들어졌었다라는 거. 이거 뭐 제 소설이기도 하지만 이거 뭐야? 이게 어디 위키백과에 나오는 얘기야. 그죠? 사실을 근거로. 시기 노부스케와 친형제 관계다. 아까 얘기했듯이 요시다 시게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최초의 수상. 요시다 시게루. 여기는 친인척 관계고, 그 다음에 기시 노부스케. 여기는 친형이고. 그죠? 친형이고, 막 이래. 자. 기시 노부스케는 요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여기도 뭐 A급 전범으로 해갖고 어쩌고 재판도 받고, 뭐 이렇게.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1939년 3월 총무청 차장으로 승진. 만주국 정부에서 산업계를 지배하다가, 만주국에서 산업계를 지배하다가
1939년 3월에 총무청 차장으로 승진하며 만주국 산업개발 5개년계,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경제개발 5개년계. 누구의 영향을 받고 답이 나오죠, 슬슬. 실시했다. 친동생은 사토 에이사쿠다. 이거 뭐 소설이 아니라, 근거를 갖고, 소설을 써보는 거죠. 자, 요 당시에 이게 언제냐면 한겨레 신문 내용인데, 2011년도에요. 2011년 5월 달이에요. 시간이 한참 지난 거죠. 이 사람은 도널드 그레이 전 주한 미국 대사. 1968년도에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뭐, 그때 모습이라고 해요. 박정희는 1972년 핵개발을 착수했고, 1977년 포기했다. 잘 기억하세요. 1977년 포기했다라고 이 사람은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죠? 미군이 1973년 베트남에서 철수하자. 그죠? 한국은 동맹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아까 제가 쓴 소설하고 똑같은 내용이지. 동맹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박정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미국이 핵개발을 멈추게 했다. 아니, 미국이 핵개발을 멈추게 했대. 대놓고 얘기하잖아, 이 사람이.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할 수 있었던 얘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박정희의 등장에 미국은 판단을 내리기가 복잡한 상태였다. 그에 대한 판단. 그는 일본의 군사훈련을 받았고, 미국의 적이었잖아요, 일본은. 그 당시. 또 한때 좌익이었다. 쉽게 말하면 뭐, 빨갱이였다, 뭐 이런 얘기요. 그죠? 그래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 매우 혼란스러웠다. 혼란스러워 있은 상태였어. 그러니까 탐탁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미국 입장에서. 근데 박정희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저런 행태들은 친구로 둘 수 없다. 그죠? 언제든 뒤통수 칠 수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우리는 자주방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을 때죠. 핵개발, 경제개발, 이거는 이렇게 지내왔던 거고요. 또 하나 하려고 했던 게 있어. 우리가 올림픽을 했던 게요. 1988년이죠. 1988년. 그치? 이 준비는 언제부터 했을까요? 전국 준비는 박정희 때부터 했어, 이거를. 박정희 때부터 했어요. 1979년도 2월 달에 박종규는 누구예요? 예전에 경호실장이죠. 경호실장이었는데 어떻게 유경수 회사 저격 사건, 죽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좌천돼서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갑니다. 거기 회장으로 있는 당시에 사격대회, 국제 사격대회를 하나 유치를 해요. 그래갖고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어. 그러면서 올림픽까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의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두 달 후에 박정희 대통령을 설득을 해. 그래갖고 박정희 대통령 주재하에 1979년 4월 달에 올림픽 유치에 대한 논의를 해요. 박정희 정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 다음에요. 이제 뭐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됐겠지. 1979년 또 두 달 후야. 6월 달에 박종규가 푸에트리코 거기 올림픽 뭐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총회에 참석을 하고 뭐 긍정적인 얘기가 오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6월 달이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9월 달에 서울시장, 그 당시에 정상천 서울시장이었는데 기자회견을 해요. 그러면서 올림픽 유치를 천명을 해요. 유치를 천명을 해요. 되게 속전속결이지. 그죠? 요거를 한번 텍스트를 보여드릴까요? 쳐서. 1979
79년 2월에 박종규가 대한체육회 회장이 되면서 올림픽 유치를 계획하고요. 2달 후에 박정희 대통령과 올림픽 유치를 논의하고 1910년 2달 후에 박종규가 총회에 참석했다가 돌아와서 세 달 후에 정창성 전상천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갖고 올림픽 유치를 천명을 해버려. 대박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당시에 이제 뭐 경제 개발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핵 개발도 하고 있었고 이랬죠.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집니다. 10월 달에 그 다음 달이야 바로. 다음 달에 12.6 사태가 터지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게 돼요.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그러면서 어떻게 돼? 조용히 올림픽 유치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사그라질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은 사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돼? 박정희 시대 정권 때 하려고 했던 올림픽을 계속 추진을 하게 돼요. 이때 88년도 올림픽 유치를 두고 경쟁을 했던 나라가 있어요.